자,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이용 봅시다. 자, 전기 에너지. 첫 번째 배울 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의 운동. 그러니까 자석은 결국에는 뭘 갖고 있는 물체입니까? 자성, 즉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성,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석의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 즉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줘요. 즉 전자기 유도는 코일, 우리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원형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또는 자석 근처에서 원형 코일이 움직일 때, 둘 다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석을 코일에서 움직이나 자석 두고 코일을 움직이나 결국엔 똑같은 거니까, 그지? 네. 자, 그래서 코일 근처에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 뭐가 발생하는 현상이,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다 약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이 변화하는 양에 의해서 바로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누가? 코일이 직접, 원래는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를 시키면 코일에서는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시키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없던 자기장이 생기니 거꾸로 뭐예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꾸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에 의해,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발생을 보면은, 자, 자석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석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소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일정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고, 이게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은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코일에서 전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오드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또는 뺐다 하면서 자석을 움직이면, 또는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넣었다 뺐다 해줘도 돼요. 그럼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자체가 변하면서 코일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면은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발광 다이오드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힘. 결국에는 여기도 자기장이 여기에는 이미 자석이니까 자기장이 있는 거고, 코일도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코일하고 여기서 움직여주는 자석 사이에 뭐가 자석이 아니라 자석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힘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방해.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코일이 감긴 상태에서, 자, 만약에 N극 자석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일은 N극 자석이 들어오는 거를 얘가 어떻게 돼요? 방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위쪽을 무슨 극으로 만들어요? N극으로 만들어요. 왜?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무슨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청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N극으로 만들고, 만약에 N극 자석이 위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못 빠져나가게 잡아야 돼요. 여기를
S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잡아당겨서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인력을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N극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원형 코일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근데 자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기 때문에 N극에서 S극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되면 일로 자기장이 나가요. 그러면은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 위에가 N극이면 위에가 S극이 되면 아래가 N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를 N극으로 만들려면은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넣을 때, 뺄 때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도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지만은 이때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 내부의 자석을 움직여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면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는 뭐가 되냐면 바로 교류라고 하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전류의 방향도 변하고 세기도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뭐라고 불러준다? 교류라고 불러줍니다. 교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컨센트 꼽아서 쓰는 돼지코가 뭐예요? 교류예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이때 바로 이때 발생한 교류를 발생시키는 전류가 바로 뭐냐면은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즉, 자,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없던 새로 생기는 전류예요. 코일에 없던 전류가 생기는데 이거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알겠죠? 이걸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작용을 한다? 힘이 작용을 합니다. N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야 돼요. S극이 다가와도 밀어내요. 무조건 자석 극의 반대로 작용해요. S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위를 S극으로 만들어서 밀어요. N극이 다가오면 위를 N극으로 만들어서 밀어요. 만약에 N극이 멀어지면 위를 S극으로 만들어서 잡아당겨요. 그 다음에 S극이 멀어지면 위를 N극으로 만들어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기해주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똑같은 속도라고 했었을 때 강한 자석을 움직일수록 센 전류가 흐릅니다. 일단은 강한 자석을 써준다. 그 다음에는 같은 자석이라도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자기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코일이 감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자기장도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전류라도 코일을 많이 감으면 더 강한 자기장이 생겼던 것처럼 이 코일이 더 많이 감겨져 있으면 똑같은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더 강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발전의 원리예요. 발전. 그 중에서도 교류 발전의 원리에 해당이 돼서 교통카드 단말기. 여러분들 교통카드 안에 보면은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어요. 이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딩, 중딩 저학년 애들이 이거 한 번이라도 뜯어본 애도 있을 거거든. 뜯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코일이 돌돌돌돌돌 이렇게 감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교통카드를 이렇게 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카드 단말기가 자석이에요. 카드 단말기 자체가 자석이에요. 그러면은 찍 가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코일이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 코일에 뭐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럼 그 전류 때문에 이 코일에 안에 들어있는 칩에 전류가 흐르면서 돈이 차감되는 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는. 그 다음에는 도난 방지 장치. 왜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택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 그 다음에 자전거의 전조등. 이게 자전거의 미니 발전기예요. 그 다음에는 보안 검색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빠졌네. 발전기. 자,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아, 또 그 하나 더 있다. 금속 탐지기 같은 것도 그래요. 여기 없지. 금속 탐지기. 왜 여러분들 공항 가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잭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벨트나 시계 같은 데 가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게 금속에 닿으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대표적으로 전자기 유도 원리가 이용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놀이기구에서 롤러코스터하고 자이로 드롭이 바로 이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멈출 때 브레이크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롤러코스터 바닥에 좌석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왜 터널 지나오면서 느려지잖아요. 쑥 느려지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냐면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좌석을 달린 롤러코스터가 코일 위를 지나가면서 전자기 유도 때문에 N극 좌석이 다가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N극이 되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자이로 드롭 뒤에 보면 좌석이 붙어 있거든요. 뚝 떨어지면은 중간 이후로부터는 그 밑에가 구리통이에요. 아주 촘촘한 코일. 여기서부터 쿵 하면서 쭉 해서 N극이 내려오니까, 좌석이 내려오니까 청력의 작용을 해서 속도를 느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유도 전류를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 대용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전자기력의 청력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는 영구 자석과 그 속에서 회전할 수 있는 코일로 이루어진 장치를 바로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코일이 회전할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뭐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서 뭘 생산을 합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주게 돼요.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게 자석을 회전시키든 코일을 회전시키든 뭔가를 회전시키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을 어디서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발전이 되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안에 코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코일을 놓고 안에 자석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에 회전축이 돌아가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일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변하면서 코일에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아까는 이 코일 안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지만 이번에는 자석을 밖에다 두고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터 있죠? 모터. 전동기가 생긴 게 저렇게 생겼거든요. 전동기는 이렇게 밖에 자석이 있고 가운데 코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전동기가 돌아가요. 근데 전동기를 내가 앞에서 손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대신에 전동기는 전자기력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을 한 것 뿐이고,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이거 말고도 화력 발전, 그 다음에는 원자력 발전,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발전은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수력 발전은 물을 낙하시키면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얘를 수차를 돌려서 물레방아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축이 돌아가면 연결된 코일이 돌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풍력은 저 프로펠러를 바람이 돌려주는 거고, 화력은 끓인 물의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도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여러분들 보면은 마이크 안에 자석 들어있어요. 마이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보면 여기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에 밑에는 코일이 있고 가운데 자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얘가 진동판이 내 음성 때문에 떨려요. 이렇게 떨리면 이 자석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류가 발생을 해요. 이 전류를 전선을 따라 보내고, 얘를 스피커 연결하면은 이 전류를 다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보면은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자. 자, 1번.
자, 코일 근처에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데 얘를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줘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바로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전구를 연결한 코일의 자석을 움직였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한 경우 또는 멀리 한 경우, 정지에 있는 경우 안 되고요.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나,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같이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정지시켰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비교를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는 얘는 정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움직였으니까 여기서는 유도 전류가 아예 발생을 안 하고 여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얘가 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 보면은 똑같은 조건인데 코일의 감긴 횟수가 오른쪽이 많죠? 그러면 코일의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발전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설명이래요. 발전기는 뭐와? 영구 자석과, 영구 자석과 그 속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전기의 코일을 회전을 시키면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다음에 5번.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래요. 수력 발전은 물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을 시키고 연결된 발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마이크죠. 마이크.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62페이지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이용에서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소비 전력 봅시다. 자, 보면 전기 에너지는요, 얘도 에너지의 한 형태인데 전기 기구에 전류가 흐르면 공급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기구 안에는 무조건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저항이 없는 물질은 없어요. 물론 아주 극 좋은 상태에서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기는 하나, 그건 예외적인 거고, 따라서 저항이 있는 물체에 뭘 걸어주면은 전압을 여기에다가 공급해주면은 여기서 뭐가 흐르게 돼 있어요?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뭘로 배웠냐면은 전압하고 전류하고 저항 사이의 관계 V는 IR, 무슨 법칙? 오메 법칙이다 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죠? 자, V가 뭐예요? 전압이에요. I가 전류고요. R은 저항이에요. 자, 각각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는 뭘 씁니까?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V는 IR. 이렇게 되고요. 전기 에너지는요, 어떻게 구해주냐면,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그리고 전류가 흐른 시간, 초로 구해줘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는 식은 E는 VIT로 구해줍니다. VIT. 자,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른 시간, 초, 세크예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당연히 에너지니까 단위로 뭐가 나오겠어요? 줄이 나옵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그 제품이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구해줄 수 있고,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문명화되어 있는가는 언제 보면 되냐면 밤에 보면 돼요. 밤에 보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 밝아요. 불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밤에 아주 야경이 멋있잖아요. 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북한, 여기는 깜깜해요. 밤에. 그다음에 저기
전력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뭐 네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파키스탄 이쪽 같은 경우도 밤에 좀 깜깜해요. 예, 그쪽은 뭐 부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왜 불이 들어올 이유가 전력이 모자라서 불을 못 켜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로 동시에 전환이 가능해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서너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뭐는 있어요? 열 에너지는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기밥솥은 이런 밥솥은 요새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급식도 이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요새는 다 저거 아니야. 압력 전기밥솥인데, 이건 정말 고리적 건데, 정말 옛날 건데.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근데 여기도 열 에너지 나오죠. 그죠? 모터가 도니까 배터리를 충전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배터리 안에 저장됐던 화학 에너지가 바로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그 다음에 배터리를 쓰는 건 배터리 안에 건전지 안에 저장돼 있던 화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마다 여러분들 뭐가 써 있냐면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소비 전력. 그래서 소비 전력이 보통 가전제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전격 전압 소비 전력 이렇게 두 개가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220V의 전압을 공급을 하면은 소비 전력이 440W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크면은 그만큼 잡아먹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많다는 소리죠.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은 1초 동안에 전기 기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바로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시간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어떻게 구해준다? 전기 에너지는 V, I, T라고 구해줬잖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얘가 줄이었죠. 이거를 시간 T로 나눠주는 건데 이게 초예요. 1초당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전기 에너지의 단위 시간 단위도 뭘 써요? 초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T항이 양변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전력인데 따라서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 V, I,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로는 뭘 쓰냐면 W, 와트 또는 줄 퍼 세크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했던 오메 법칙에 따라서 봐봐요. 소비 전력 P는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 법칙이 V는 IR이잖아. 그럼 이 V 대신에 IR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IR 곱하기 I가 되죠. 그럼 I제곱 R 이렇게도 구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전류에 관해서 바꿔주면 I는 뭐가 돼요? R분의 V가 되죠.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분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니까 제곱 지워져서 R분의 V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총 소비 전력을 구해주는 공식이 몇 가지냐면은 이거 해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 또는 전류의 제곱과 저항 또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세 개나 쓰느냐?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를 알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되고 전류와 저항을 알면 이걸 쓰면 되고 저항과 전압을 알면 요거를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맞는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압 전류 또는 뭐예요? 전류의 제곱과 저항 그 다음에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보면 220V 440W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220V를 공급을 하면은 소비 전력이 44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봐봐. 소비 전력 구하는 식이 P는 VI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비 전력이 얼마예요? 440은 220V 공급했었을 때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돼요? 2A가 흘러야 소비 전력이 44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저항이, 만약에 이 가전제품의 저항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 전압이 220 들어갔었을 때 전류가 얼마 흘러요? 2A 흐르죠. 그러면 ohm의 법칙 V는 IR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220V가 저항이 얼마에 흘러야 전류가 2A겠느냐 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R은 얼마예요? 110오hm. 네. 이렇게 해도 구해줄 수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전제품을 주고 전압, 소비 전력 주고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또는 안에 가전제품의 저항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저 공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 또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전력량 보자. 전력량. 자, 전력량은 전기 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에 소모하는 총 전기 에너지의 양인데, 원래 전기 에너지를 구해줄 때는 VI T로 구해줘서 이 T의 단위가 시간 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력은요, 여기서 일정 시간이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hour예요. hour. 1시간, 2시간 할 때 이 hour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그래서 와트 hour, 와트 C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소비 전력에다가 총 사용한 시간을 곱해주는데 시간의 단위가 hour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와트가 너무 작다 보니까 킬로와트 C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와트 또는 킬로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전력량도 킬로와트씩,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전기요금 낼 때도 단위가 킬로와트씩 단위로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1와트시는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고, 따라서 1와트시는 1와트를 1시간을 쓴 거니까 이 1시간을 초인 3600세크로 바꿔줘 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와트는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곱이 돼 버리니까 얘는 3600 줄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1와트시는 얼마다? 3600 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보면은 형광등은 20W, 텔레비전 40W, 냉장고 44W, 세탁기 800, 전자레인지 1050, 전기밥솥 1150, 헤어드라이기 220, 에어컨은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600에서 2200. 보통은 전열기구 있죠. 열을 내거나 냉방기구들이 보통은 소비 전력값이 어떻게 돼요? 커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총 만약에 가정에서 뭐 2시간 동안 사용하는 각 모든 제품을 2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소비 전력을 곱하기 2시간을 곱하면 얘는 40와트씩, 얘는 80와트씩, 88와트씩, 얘는 1600와트씩,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은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등은 좀 높고, 형광등이나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좀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전기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는 소비 전력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전열기구를 쓰는 게 소비 전력이 커서 겨울에 집에서 전기 난로 같은 거 쓰면은 전기요금 폭탄 맞습니다. 가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소비 전력이 크니까. 잠깐 쓰는 거는 모르겠지만, 또 집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뭐가 적용해요? 누진세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얼마 이상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초과해서 전기 요금이 붙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개념 체크 보자. 6번. 자, 다음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를 나타냈대요. 자,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전기밥솥은 주로 열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등은 빛에너지, 세탁기는 운동에너지, 스피커는 소리에너지, 배터리는 충전하는 거는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어떤 전기기구에 220V 110W로 써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220V를 전압을 공급해주면은 110W의 소비 전력을 보인다라는 소리니까 1초 동안에 110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소비 전력이 110W는 220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될 테니까 0.5A 맞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V는 IR에 의해서 저항을 구해주려면 얼마? 220V에 전류가 얼마예요? 0.5A니까 저항값 R은 얼마가 되겠어요? 225이 아니라 445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디귿은 440.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지금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전압하고 전력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전력 구해주는 식 중에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식 알려줬잖아요. 여기다 그냥 직접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저항이니까 여기서 110W는 저항 R분의 전압 22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R은 440 이렇게 구해줘도 돼요. 훨씬 간단해요. 이게 식을 한 번만 써도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전압을 변화시켜줘도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격 전압을 써야 되는 이유가 맞는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게 전압이 낮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높은 전압을 걸어버리면 전격 전압보다 전류가 너무 세게 흘러가지고 전기 제품이 고장나 버려요. 지금이야 프리볼트라고 해서 110V 꽂든 220V 꽂든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었어요. 110V, 220V 이런 식으로. 자, 220V 전원에 전기 다리미를 연결해서 2시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전기 다리미에서 흐르는 전류가 2A였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값, P는 IV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440W고 몇 시간 사용했대요? 2시간 사용을 했다니까 전력량은 880W C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자,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하고 하루 동안의 사용 시간이래요. 자, 그러면은 총 5개짜리니까 얼마예요? 100W. 얘는 80W. 얘는 60W. 얘는 60W. 사용 시간. 그럼 400W시. 그 다음 얘는 160W시. 얘는 240W시. 얘는 600W시. 그러면 더해주면은 1000, 1300, 1400W시가 총 전력 양인데 문제는 이거를 뭘로 바꿔달래요? 킬로와트시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킬로와트시니까 얼마예요? 1.4 킬로와트시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거 단위 잘못 쓰면 나중에 틀려요. 알겠죠? 와트시가 아니라 킬로와트시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탐구 체크. 자, 전자기유도 알아보려는 실험이란 말이에요.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하면은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 불이 들어온다. 자석이 빨리 움직일수록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밝습니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기 에너지는 다시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자, 투명관을 흔들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올 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처음에 무슨 에너지가? 흔들어주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 전기 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비대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과 같이 투명 관에 자석을 놓고 마개를 닫은 다음 발광 다이오드를 흔들었더니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이 발전기를 만든 건데, 자, 투명 관을 흔들어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자석이 천천히 움직일수록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는 어둡죠.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비대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눈에 정리하기 봅시다. 자, 소비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몇 번이요? 3번이죠. 1W는 1분이 아니라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를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번. 저항이 100ohm인 전기 기구에 100V의 전압을 걸어주고 1분 동안 사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전기 에너지는 원래 어떻게 구해줘요? 전기 에너지는 VIT죠. VIT인데 T가 시간 단위가 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V가 100ohm에 걸리면 V는 IR, ohm의 법칙에 의해서 100V가 100ohm의 저항에 걸리면 전류는 얼마가 흘러요? 1A가 흐르니까 100V 1A 1분이니까 60초 따라서 6000줄 만큼으로 바로 전기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시간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전기 에너지는 초, 전력량은 아워.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저항이 20ohm, 30ohm인 두 개의 니크롬선을 이용해서 100V의 전원에 연결을 했대요. 자, 그럼 이거는 직렬 연결이니까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합쳐져서 50ohm이 될 거예요.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저 100V의 전압이 전체 50ohm의 저항에 걸리면 전류는 2A가 되는데, 직렬 회로에서는 전체 전류가 회로 어디서나 다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2A, 여기도 2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V는 IR에 의해서 40V, V는 IR에 의해서 60V 합쳐주면 전체 전압 100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전류 알고 저항만 알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해주던지, 전류의 제곱과 저항으로 구해주던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구해주던지, 이게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나왔던 전류하고 저항으로 구해주면은 I제곱 R로 구해주면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20이니까 80W.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해서 80W로 해줘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아까 세 가지씩을 알고 있으니 그 중에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간단한 걸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200V의 전원에 연결했었을 때 10A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전체 소비 전력이 얼마가 돼요? 2000W가 돼요. 2000W면은 2kW가 되는데, 얘를 5시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총 얼마가 됩니까? 10kWh만큼 사용이 되겠죠. 전력량은. 그 다음에 다음 중 전력량이 가장 큰 것은 소비 전력에다가 개수와 사용 시간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다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1kWh예요. 자, 얘는 그러면은 이게 와트 수가 작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1kWh니까 얼마가 돼요? 1000W씩. 얘는 800 곱하기 1 곱하기 1니까 800W씩. 150 곱하기 2니까 300, 3시간이면은 900W씩. 40 곱하기 2니까 80 곱하기 5시간이니까 400W씩. 그 다음에 얘는 107시간이니까 700W시니까 가장 큰 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1번 전자레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킬로와트하고 와트 단위의 전환을 잘 해줘야 되겠죠. 6번은
다음은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하고 하루 동안의 사용 시간을 표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곱을 해줍시다. 총 얼마예요? 180W, 100W, 250W, 그 다음에는 300W. 사용 시간까지 곱해주면은 얼마예요? 720W씩. 여기는 총 전력량이 와트시니까 720, 1000. 그 다음에는 500, 600. 원 선풍기를 10시간이나 썼대. 엄청 더웠나 보네. 그죠? 10시간 틀면 뜨거운 바람 나오겠다. 모터가 열받아서. 자, 1500, 2100, 얼마요? 2820, 뭐가 돼요? 와트? C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한 달이라고 치면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4번.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실력 체크 봅시다. 자, 1번. 자,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코일 속에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실험을 했대요. 자,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예, 옳은 것은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예, 3번이 맞죠? 예, 코일의 가문수가 많고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일수록 더 강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 가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지 않는 거,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유도 전류는 여기서만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틀렸고, 가의 극을 바꾸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건 상관이 없죠. 나에서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이면, 예, 더 강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니까, 예, 밝기는 더 밝아지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예,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의 원리가 바로 이 전자기 유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게 3번이죠. 즉, N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S극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N극을 가까이 가져오면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무조건 외부의 자기장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의 위쪽을 N극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S극이 다가오면 S극이 못 들어오게 위를 S극으로 만드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같다가 아니라, 예, 반대 방향으로, 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기구 중 전자기 유도, 그러니까 전류가 발생하는 거를 이용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요. 그러니까 전류계에는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서 코일이 회전하는 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자기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전류,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전류계,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동기 같은 거예요. 모터. 전동기 또는 전류계, 전압계.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예, 다가오는 N극을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N극이 되고 A는 S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밀어내야 되고, 그럼 여기를 N극으로 만들려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전류가 흐르려면 유도 전류 방향은 C에서 D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발전기 구조를 나타냈대요. 발전기는, 예, 코일을 회전시켜서 연구 자석 안에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교류 발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은 아까 전동기처럼 얘기했던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으로 얻어내는 게 전기 에너지냐 아니면은 힘이냐를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발전? 풍력. 나는 수력.
맨 마지막 거는 마이크에 해당이 되니까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전제품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주는 거죠. 물론 소리도 나기는 하는데 소리가 주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탁기를 켜는 건 아니니까. 자, 가끔 고양이가 거기를 드럼 세탁기 안에서 캣휠 마냥 이렇게 돌리는 애들이 있기는 하던데. 자, 그 다음에 9번.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1번 맞고 2번도 전기 에너지는 가장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10번. 저런 문제 왜 내냐? 9번 같은 거. 어떤 니크롬선에 2분 동안 2분이면은 총 120초 동안에 3V의 전압을 걸어 주었더니만 36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했대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 초로 구해주니까 360은 전압 모르고 전류가 얼마래요? 전압이 3V고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고 시간이 얼마요? 120이니까 따라서 전류는 1A가 흘렀어야지 360줄이 나오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V는 IR 옴의 법칙에 의해서 3V가 1A를 흐르게 1A가 저항 3옴에 흘러야 3V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맞죠. 이 니크롬선에 3분 동안 3V의 전압을 걸어주면 자 3V 1A에 3분이면 얼마예요? 180초에 해당이 되니까 540줄 맞네요. 그죠? 네. 자, 전기 에너지는 시간을 초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 220V 44W짜리 전기 기구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라는 의미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구해달래요? 저항은, 그럼 봐봐. P는 선생님이 R분의 V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4는 저항 R, 여기서 220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 나눠주면은 5니까 따라 저항 R은 얼마가 돼요? 1100옴. 맞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저항이 1100옴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압을 다른 거를 흘려 보내주더라도 저항 값은 안 변해요. 알겠어요? 저항은 똑같아요. 저항은 고정값이에요. 220V의 전원에 연결하면은 소비 전력이 44가 나오려면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돼요? 0.2A가 흘러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리을 봅시다. 지금 이 공식만 보면은 바로 구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가전제품은 고정 저항값이라 저항이 바뀌진 않아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럼 저항은 똑같은 상태에서 전압이 얼마가 됐어요? 220V가 전격 전압인데 110V 집어넣었죠. 그럼 전압이 얼마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죠. 2분의 1로 줄으면 전력은 저항은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여기에는 전압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소비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44W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11W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어느 선풍기에 붙어있는 제품의 설명이래요. 자, 220V 55W래요. 자, 그럼 1초당 55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은 220V의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55W의 소비 전력이 나오겠는가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I는 얼마가 돼요? 전류 I는 220분의 5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5는 아니죠. 그죠? 0.5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자, 11로 나눠주면 얼마냐? 10분의
11로 나눠주면은 20분의 5에 해당이 되니까 0.25겠네요. 결국에는. 그죠? 0.5가 아니라 0.25. 자, 110V에 연결을 해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기 저항 자체는 안 변해요. 얘가 갖고 있는 선풍기를 3시간 동안 켜놓으면 55W가 3시간이니까 165W씩.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게 됩니다. 가전제품은 저항이 바뀌지는 않아요. 자, 다음에 13번. 자, 표는 어느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기구의 사용 시간을 나타냈대요. 하루 동안의 총 전력량. 자, 그럼 곱해줍시다. 다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120. 6시간 720W씩. 120. 4시간 480. 그 다음에는 얘는 한 개죠. 50 곱하기 24니까 얼마가 돼요? 1200W씩. 그 다음에는 얘는 100W씩. 무슨 노트북이 50W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얘가 1200, 2400, 2500W. 총 전력량이죠. 야, 하루 동안 전력량, 이거 와트, 전력량이라고 쓰면 와트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단위가 잘못 나왔어요. 여기서 와트라고 나왔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와트시가 맞아요, 와트시. 총 전력은 이것만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 얘만. 뭐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화면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이거 와트시죠, 여기 이렇게. 그죠? 얘가 맞아요. 4번이. 네. 내게 오타네. 썩을. 자. 다음에 이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요금은 얼마인가? 그럼 총 하루에 얼마 써요? 2500W C를 하루 동안 쓰는 거고, 곱하기 한 달이면은 얼마가 돼요? 75000 W시죠. 그러니까 75kW시니까 1kW당 100원으로 치면 얼마가 돼요? 7,500원이 돼. 엄청 싼데?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자석의 움직임과 코일의 감은수를 다르게 해서 자석을 코일 속에 넣는 실험을 했대요. 가부터 다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를 해주면, 자, 둘을 비교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빠른 가가 크고, 둘은 속도는 똑같은데 코일의 감은수가 나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가나 다.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나타냈대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열기구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가와 같은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전제품을 각각 쓰시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 뭐 세탁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진공청소기,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미, 집에서 쓰는데 뜨거운 거 있잖아요. 뭐 전기밥솥, 또는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는 열 에너지로도 바뀌고 바람도 나와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220V, 120W로 표시되어 있는 전구가 있대요. 요새 요런 백열전구 이제 생산이 안 돼요. 너무 이게 열 효율이 구대기라 이게 5%만 빛으로 바뀌어요. 거의. 나머지가 다 열이라 요새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 전구를 220의 전원에 10분 동안 연결했을 때 사용된 소비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의 10이 되니까 6분의 1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20W를 6분의 1시간 동안 썼으니까 20Wc가 전력량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전구를 110V에 연결할 때, 자, 아까 선생님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은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저항은 일정을 하니까 전압이 얼마 된 거예요?
2분의 1이 됐죠? 그럼 전압이 2분의 1이 되면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니까 소비 전력은 요거의 4분의 1이라 얼마가 돼요? 30W가 돼요. 그 까닭은 뭐는 가전제품의 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전제품의 뭐는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은 일정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코일에 막대 자석을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지금 보면은 누가 다가가고 있어요? N극 자석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 위는 N극으로 만들어서 자석을 밀어내려는 청력을 작용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N극을 코일 쪽으로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흐르죠. 코일에 가까이 한 상태에서 정지시키면 그때 가까이 가져가는 동안에만 발생을 하고 가만히 정지하면 그때 유도 전류가 발생 안 해요. 코일 쪽으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더 밝아지는 거 맞고, 코일을 자석 쪽으로 움직여도 똑같죠. 자석을 코일로 움직이나 코일을 자석으로 움직이나 어차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은 코일을 회전시키는 힘은 자기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준 뭐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어떤 운동 에너지로 발생을 하는 거고,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반대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발전기의 원리가 아니라 전자기력의 원리예요. 자기장소에 놓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며 힘을 받는 것도 전자기력이고, 자, 따라서 5번이 맞죠?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자, 220V 110W로 표시되어 있는 전구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소비 전력이 110W예요. 220V가 들어가면 전류는 0.5A가 흘러야 되겠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럼 저항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으로 풀어주라 라고 했잖아요. 얘가 얼마? 110은 저항 R분의 220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R은 얼마가 나옵니까? 440ohm이죠. 틀렸죠? 자,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110줄. 2시간 동안 사용을 해주면 곱하기 2시간 해주면은 220W씩. 4번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정순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량하고 사용 시간을 나타냈대요. 자,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소비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0.1A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 맞고, 텔레비전은 지금 220V 440W니까 소비 전력 440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니까 220의 제곱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나눠주면 2, 따라서 R은 얼마가 돼요? 2분의 220이니까 115. 따라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정순의 집에서 하루 동안의 소비 전력량은 이걸 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얼마예요? 20시간이니까 440W씩. 그 다음에는 3시간이니까 2000, 겨울인가? 저녁이고 쓰는 거 보니까 2400. 2시간이면은 880. 전기밥솥은 1시간이니까 1150이죠? 그러면은 합쳐주면은 얼마가 돼요? 얘가, 얼마냐? 440 해주면은 1, 3, 2, 0. 2, 4, 빵이면은 3, 7, 2, 0. 1, 1, 5, 0이면은 4, 8, 7, 0W시. 맞냐?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 계산이? 계산은 다 맞았는데.
880, 2400. 아! 여기다 2를 안 곱했네. 4시간이네. 개수가 2개였네. 880의 2배네. 그러면 얼마야? 1760이래. 그지? 그러면은, 에이, 진짜. 짜증나. 얘 얼마야? 24 빵빵에. 2 빵빵. 그러면은 46 빵빵에 1150이니까 5750. 그러면은, 예, 맞네요. 아이, 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기구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기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소비 전력을 보면 되죠.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 예, 2번이 맞겠네요. 그죠?